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하나오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다가 탄핵이 인용된 순간부터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건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증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하락한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하락할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당 정책 자체가 방산, 조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기 악재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제쳐 주더라도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환율 자체가 이 지지선이거든요. 지지선. 환율이 떨어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1437원이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수출 업종에서 이 조선 종목은 사실상 전부 다 뭐로 봐도 전부 다 달러, USD로 봤습니다. 그럼 달러가 2% 마이너스 하락했다라는 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 하락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매출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1조를 벌었다라고 하면 2%가 빠지면 얼마예요? 200억의 손실이 생기는 거다. 매출에 대해서.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때 당시에 달러가 급락을 했을 때도 하나오션의 주가를 보면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시장에 크게 이 정도로 하나오션이 빠질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실상 이게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까지는 60일이 걸립니다. 그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60일이 걸립니다. 이 60일 동안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요. 시간. 시간. 뭐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사실 이 방산조선 쪽은 어떻게 보면은 여당 쪽에서 많이 밀고 있는 섹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땐 일단 현 구간에서 일봉상 요 자리에 갭을 현재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색깔 좀 바꿀게요. 요 자리에 갭을 좀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자리가 나쁜 위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자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냈죠. 그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우리가 12월 26일 이때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 돌려놨죠. 보시면 여기도 제가 차트를 좀 바꿔보면 자 내려오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고 그죠?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서 옆으로 돌리는 부분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죠. 매물대를 옆으로 돌려서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려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요 구간의 중앙값이라면 어디예요? 여기죠. 이 구간이 중앙값입니다. 그죠? 여기서 매물을 뭐하고 있다? 받아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대한 현 구간에서 더 높은 가격에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차 잔고를 보시면 알겠죠? 자, 대차 잔고를 보면 대차 잔고 어때요? 많았어요. 그죠? 이 많은 대차 물량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사서 끌어올리기보다는 이 구간에 대차 쳤던 부분을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JP에서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걸 봤을 때는 뭐죠? 공매도 창구죠. 공매도 창구.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 종목 자체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이 결과적으로 9천만 주인데 유통 주식이 9천만 주인데 현재 가격이 얼마요? 6만 7천 원이죠. 그럼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시총이 지금 6조라는 거 6조. 시총이 20조지만 유통되는 것만 따지면 얼마? 6조입니다. 6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가총액 6조에서 원래는 3만 원부터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3만 원대 들어가 있던 패시브 자금까지 하면 사실상 지금은 뭐 6조만큼의 회사가 무게감 있이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처럼 20조만큼의 무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유통 주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건 우리가 분봉을 보면 일분봉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잘 가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지선을 이탈시키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지지선 어디입니까? 다음 지지선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잖아요. 다음 지지선이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만 5천 원대 추가 매수하고 주가가 잘 가다가 한 번 더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주가의 눌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5일선까지 탄 상태에서 주가가 눌렀다라는 것은 오늘 이벤트가 좀 있었잖아요. 이벤트가 있었고 거기다 금요일이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이 선물도 마이너스 1% 추가 하락을 하면서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코스피 차트를 좀 보여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해외 지수 말고 이제 지수 업종 차트 여기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2400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이 얼마? 2400포인트, 2400 중반 포인트가. 그래서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원래는 이 코스피가 고점을 높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높이는 고점을 이탈해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밑에 구간에서 현재 보면 자, 죄송합니다. 이걸 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구간에서 꼬리 달고 올려왔던 부분들 여기와 이 구간 봉들이 많이 겹쳐있는 구간 여기가 봉들이 겹쳐있죠. 이 봉들이 겹쳐있는 구간과 마지노선 자리 얼마요? 2370선 좀 더 위로 보면 2380선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밑에서 추세를 높이면서 올라왔고 이 구간에서 사실 주가가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미장 올랐을 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하는 정책 자체가 국채가 굉장히 낮추는 정책인데 이러면 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환율을 최대한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를 만들어서 이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이득을 보려는 상황인데 달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같은 수출 국가는 좋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선 달러 약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진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럼 사실상 달러가 약세가 되면 국내의 수출 제품들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중화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1437원에서 지금 1350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환율을 보면 지금 지지선이 안 무너졌어요. 환율에 대한 지지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얼마? 1425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1350원까지 밀릴 수 있긴 한데 아직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포지션을 약간 애매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한 번만 더 이 달러가 무너져 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면서 국장에 삼성전자 위주로 SK 하이닉스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단기적으로 좀 힘드신 구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구간 우리가 어쨌건 바닥권 잡아놨고 지금도 수익 중이긴 하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뭐 불안하거나 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내용들 여러분 전달을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자 보게 되면 자 여기 오션은 61선 이탈하면서 하락 흐름 나오는데 거래량이 엄청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눌렸지만 66,000원 정도 지지선으로 보이고, 다른 종목도 지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전에 오션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환율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도 주가가 더 빠졌어요. 원래 마이너스 2% 3%대였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폭을 4%에서 키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탈한 것도 아니고 차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지지선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지선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지지선을 지켜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가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 9201 6329 몇 번이요? 자,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위에 번호 010 9201 6329로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선 방산 쪽은 우리가 관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상 오늘 주가가 좀 올라주는 게 맞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하락이다. 이 부분이 또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오션이 이번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겠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대응해봤으면 좋겠고,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방산에서 조선과 조선과 이 전차 탱크 부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항공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화본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히든 종목 이거는 뭐냐면은, 자,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이 방산 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맞지만, 사실 미국의 군함을 다시 한번 생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이 올라가는 이유도 방산이랑 많이 겹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바다, 땅, 조선과 전차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예요? 하늘. 항공 쪽이죠. 항공 쪽.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항공 쪽이 왜 못 가냐면 우리나라 전투기 기술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KF-21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전투기만 수출해도 몇 조는 벌 겁니다. 근데 이 전투기 수출을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바로 미국 보잉사에서 가지고 오는 엔진이요. 아니, 보잉에 사오면 되잖아. 못 사온다라는 거. 왜? 미국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24년도 9월 보시면, 자, KF-21 스텔스기 전환된 국산 엔진 달가 100조 파급 효과,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시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수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자,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이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기술력이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파구는 뭐예요? 항공 쪽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의 흐름을 보면 이 정부에서 국산 엔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2배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의 3대 펀드인, 자, 보시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지분율 자체가 자, 몇 프로요? 8%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성장성을 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혀있던 수출길이 어떻게 뚫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막혀있는 수출길이 국산화 엔진을 통해서 뚫리게 되면 이 성장성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승이 나올 거고,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공기 엔진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요. 2021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요?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UAM, 드론과 이 방산 부분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얘네가 하는 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즉 뭐냐면 이 회사가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국산화 추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 13,000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매집의 흐름으로 봐야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고 박스권 이탈시키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슈만 받으면 상한가 5방, 6방 날아가는 종목처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잡아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강력하게 5배, 6배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금방. 그래서 이게 이슈만 받으면 돼요. 영업이익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360억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상장 주식 대비해서 유통 주식 적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가총액은 2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이 항공기 엔진 관련된 부품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9201-6329로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항공 남기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XR 로보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요렇게 이 금요일이거든요. 3월 28일 금요일에 자, 우리가 이 로봇주 이 TXR 로보틱스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얼마요? 자, 22,2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죠? 자, 이 종목 제가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역전 로봇주 TXR 로보틱스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TXR 로보틱스. 자, TXR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저가 2만원 대비해서 오늘 최고가까지만 따지면 주가가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에 대한 공유도 도와드리고 히든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엔진 관련된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